PPV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가 끝난 다음날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리치먼드 칼러시엄에서 나이트로가 진행되었다. 토니 쉬바니와 에리 지비스코가 어김없이 오프닝을 담당한 가운데 지난밤의 주요 장면들이 스틸컷으로 보여졌다. 이와 더불어 아웃사이더즈가 에릭 비숍을 공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재생되는데 내시가 파워밤을 시도하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클립에서 제외되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다. 아웃사이더즈의 공격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비숍은 그의 여파로 당일에 쇼에 불참하고 만다. 대신 그의 빈자리는 토니 쉬바니가 메워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날의 메인 이벤트는 챔피언 자이언트와 스캇 스타이너 간의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으로 진행되었다. 경기 후반 스타이너의 체어샷을 이겨낸 자이언트가 강력한 초크슬램을 터뜨리며 자신의 타이틀을 지킨 상태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잠시 후 커머셜 브레이크가 이어지고 에피소드의 끝을 향해 다가섰다. 광고 직후 재개된 방송에서 민진 오클런드가 현장 관중들과 시청자들에게 중대 발표를 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WCW에서 일했던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기억상으로는 가장 큰 발표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오클런드는 백스테이지에서 WCW 관계자들과 진행한 고위급 회의를 마치고서 바로 이곳에 자리한 점을 알렸다. 이어서 다가오는 PPV 배시 앳 더 비치에서 아웃사이더즈와 베일의 사인 서드맨, 즉 침략자들을 상대할 WCW의 대표 선수들에 대해 안내했다. 그는 프로모션을 대표할 3명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소속 레슬러들의 승률과 기타 사항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 6명의 스타가 선정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타들은 헐크 호건과 자이언트, 릭 플레어, 렉스 루거, 스팅, 마초맨 앤디 세비지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해당 명단을 토대로 선발된 최종 3인의 WCW 대표를 발표하는데 이에 호명된 선수는 렉스 루거와 마초맨 앤디 세비지, 그리고 스팅이었다.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은 배시 앳 더 비치에서 열릴 메인 이벤트에 출전하게 되었고 아웃사이더즈를 상대로 3on3 매치에 나서 WCW의 승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팀 WCW의 구성이 확정되자 이제 팬들의 관심은 베일의 사인 서드맨에게로 향했다. 이러한 반응에 빈스는 이제 그의 애정어린 시야에서 벗어난 레슬러인 제프 제럿을 서드맨으로 언급하며 팬들의 관심을 흐트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WCW 측과 WWF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6월 24일의 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인디펜던스 아레나에서 나이트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쇼의 시작과 함께 지난 PPV에서 아웃사이더즈가 기습적으로 비숍을 공격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보여졌다. 그러나 지난주와는 달리 공격이 가해지는 전 과정이 재생되어 실신한 비숍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부상 사유로 여전히 비숍이 쇼에 불참한 가운데 쉬바니와 즈비스코가 평소와 같이 나이트로의 포문을 열었다. 오프닝 코멘트 후 락커룸에서 민진 오클런드가 WCW 대표로 선발된 3명의 스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들은 모두 스팅 스타일의 페이스 페인팅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의기투합했다. 인터뷰 도중 루거는 WCW를 말하려는 것을 실수로 WWF라고 언급할 뻔했으나 다행히도 WW에서 말을 멈춘 후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오프닝 매치로 블루 블러즈와 퍼블릭 에너미 간의 태그팀 매치가 열린 가운데 중계 중인 쉬바니가 아웃사이더즈가 경기장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위치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자칫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를 걱정에 중계톤을 다운시켜가며 해당 내용을 전한 쉬바니였지만 시청자들은 그의 코멘트를 통해 아웃사이더즈의 등장을 확신했고 그들이 출연할 순간을 기다렸다. 이는 시청률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5월 중순부터 나이트로는 매주 레이팅 등락 패턴을 유지하며 그래프상 고조의 물결을 반복 중인 상황이었다. 사실상 아웃사이더즈의 등장이 예고됨에 따라 많은 시청자들이 TNT 채널에 머물러 나이트로를 지켜봤다. 그로 인해 패턴상 하락이 예측되는 주간에 등락폭을 최소화해내며 지난주 대비
단 0.1포인트 하락하는 성적으로 선전을 펼쳤다. 그날의 메인 이벤트는 WCW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로 진행되었다. 챔피언인 스팅과 루거가 스타이너 브라더스 그리고 할렘 히트를 상대로 방어전에 나섰고 그들은 타이틀 획득을 위한 각축을 펼쳤다. 경기 중반 관중석 통로를 이동 중인 애쉬와 스캇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 그들의 손에는 알루미늄 베이스볼 배트가 들려 있었다. 아웃사이더즈는 거침없이 바리케이드를 넘어와 메인 스테이지로 뛰어들었고 이를 목격한 선수들은 모두 링으로 입장해 경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 무리의 경찰들이 링에 올라 아웃사이더즈의 난입을 막기 위한 대열을 구축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부커티가 루거를 롤업으로 카운트를 따내어 할렘 히트가 새로운 태그팀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아웃사이더즈가 무기를 들고서 링 위의 선수들과 계속해서 신경전을 펼치는 장면을 끝으로 그날의 주요 에피소드는 막을 내렸다. 야구 배트를 들고 나타난 아웃사이더즈의 등장은 수많은 팬들의 이목을 끄는 효과를 낳았고 그날 이후 그들에 대한 반응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아웃사이더즈에 대한 팬들의 인식은 방해자 또는 침략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쿨한 외부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간다. 스캇 홀이 처음으로 나이트로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팬들은 그 상황에 큰 흥미를 느꼈었다. 그리고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에서 아웃사이더즈가 비숍을 공격했을 때는 그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느낀 팬들이었다. 그러나 배트를 들고 등장한 6월 24일자 나이트로는 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업계의 물결마저 서서히 변화시키는 모먼트를 창출해낸다. 적진에 당당히 뛰어든 그들이 적절한 무기를 들고서 나타난 모습은 팬들의 리얼리티즘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에 대한 매력을 깊숙이 전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훗날 애쉬는 NWO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순간 중의 하나로 그날 밤 알루미늄 베이스볼 배트를 들고서 나이트로에 등장한 것을 꼽기도 했다. 다른 이들이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앞세워 그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부커인 케빈 설리번의 숨은 공로가 뒤따랐다. 설리번과 스캇 그리고 애쉬는 나이트로 등장을 위한 아이디어 논의를 가졌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는 리얼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견을 나누는 중 야구 배트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만장일치로 이것에 만족해했다. 설리번은 업계에서 무조건 팬들에게 통할 것으로 믿고 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폭력성과 성적인 어필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이 업계에서 일종의 치트 키워드 같다고 여긴 설리번이었다. 그로 인해 야구 배트는 폭력성을 형성하는 데 완벽한 도구 중의 하나였다. 특히 TV에서 비춰질 이미지를 고려하여 야구 배트 사용에 반신반의하던 비숍을 설득한 이도 설리번이었다. 수많은 WCW 로스터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아웃사이더즈가 무작정 적진에 쳐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극도로 낮은 스토리임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배트를 휘두르기 시작할 경우 양상은 달라질 것이 뻔했고 실제로 팬들은 그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연출은 아웃사이더즈가 적진에 쳐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팬들을 믿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PPV 배시 앳더 비치를 2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비숍은 또 한 명의 전 WWF 스타를 만나기 위해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다.